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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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저녁에 그 주말 정진, 무려 17분이 저기 주말 정진을 하셨어요. 서로 이렇게 주말 정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정진을 하고 있으면 옛날에 어른 도반님들이, 그때 우리는 다 20대였으니까요. 어른 도반님들이 오시면 앉아서 정진하고 있으면 꼭 이렇게 합장하고 절을 하시면서 거룩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매일 정진을 하니까 정진 하는 걸 보고 어른들이 이렇게 절을 해가시면서 거룩하십니다. 이제
상당히 좀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지금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말을 내가 거룩하십니다. 우리 도반님들 거룩하십니다. 진짜 거룩하십니다. 한 생각만 맞으면 그 분별심 한 생각만 넣으면은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무려 어제 8시부터 12시까지 그 다른 여기 선원의 거사님들은 더 많이 하셨지만 적어도 4시간 중에서 맨 그냥 딴 생각 많이 하고 졸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도 적어도 1분은 정진했겠죠. 그지요? 1분은 정진. 그 칠보탑을 쌓아도 몇 개를 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공덕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자성의 공덕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성품 자리는 허공과 같거든요. 허공과 같아서 모습이 없고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공덕을 쌓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스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보고 그때 이걸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영혼을 바닥부터 뒤집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가 바로 스승이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된 스승은 늘 바른 길을 제시를 해요. 늘 바른 길을. 스승 자체가 무한 공덕장이거든요. 그 성품을 기르는 무한 공덕장이에요, 스승은요. 그러니까 스승은 항상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길을요. 우리 내비게이션 어디 보도 듣도 못한 곳에 가려면은 요새 사람들은 별로 힘들지 않게 가요.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막 지도 보고 막 이렇게 가지요. 지도 못 보는 사람은 막 가면서 물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길, 방향, 모든 일에 인생도 자기 가는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목표 및 목적이 정해지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길을 가다가 보면 뭐 온갖 것을 다 휴게소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온갖 일이 다 있어요.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온갖 길이 다 뭐 중간에도 뭐 산도 만나고 뭐 들도 만나고 뭐 온갖 것을 다 만나는데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스승이 계심으로 해서 그 스승도 그 잘못된 스승은 안 됩니다. 잘못된 스승은 큰일 납니다.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눈 밝은 스승을,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자기가 그냥 공덕을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형제는 8천생, 뭐 부부는 뭐 9천생인가, 부모 자식은 만생인가. 근데 스승과 제자는요, 그거보다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로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그 깊은 인연이 있고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불법을 만났고 백봉 선생님 같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불교 공부는 워낙 분명하고 명백하고 단순한 공부예요. 단순하다고 해서 뭐 단순 이 말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공부라 이 말입니다. 청정하고 순수한 공부입니다. 그러려면은 1번이 뭐냐면은 바른 스승을 만나야 돼요. 바른 스승을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안 돼. 그게 1번입니다. 1번. 바른 선지식을,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지. 내가 부처님 불법을 정법을 만나고 바른 스승을 만났으니까
세상 일은 그냥 적당하게 괴롭고 어려워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른 정법을 배우고 있다는 그 공덕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은 셈이거든요.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나의 인생에 걸음이 돼서 모든 것에 나타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수용을 하고 그냥 통과 이러면서 살면은 그렇게 맞아 힘은 들지요. 사는 것이 괴롭고 힘은 들지만 내가 받은 그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늘 생각하십시오. 자, 67쪽이요. 67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시공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공간이 어디서 온다고 했지요? 시공간이 어디서 옵니까? 일초거사님 시공간이 어디서 옵니까? 모습에서 옵니다. 예, 모습에서. 모습은 어디서 옵니까? 모습은 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생긴 것이 모습. 예,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 인연과 조건은 어디서 옵니까? 인연과 조건은 허공에서. 예. 그러니까 좀 말하면서도 이건 내 말이 아닌데 하면서 말씀하시죠. 지금 예, 이해합니다. 공감대 형성해서 전부 다 이빨이 하얗게 다 보이시네. 자, 그 시공간이 모습에서 와요. 이 모습이라는 것은 일념에서 오거든요. 일심은 본래 우리 바탕자리 또 불성자리를 일심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 법명이 굉장히 잘 됐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일심에다가 행까지 붙었으니까 진공묘유라요. 이름이요. 일심행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공묘유라. 백봉 선생님이 진짜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념, 백봉 선생님 말씀 중에 일념, 만리, 풍광 이렇게 되어 있는 글귀가 있는데, 모든 모습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본래 우리의 그 불성자리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육진 경계가 다 벌어집니다. 육진, 육근 이런 온갖 일체만법이 다 벌어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념이라고 해요. 한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불성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무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각조차 없는 거죠. 무념. 무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념은 어째 되노? 어째야 무념 되노? 이제 우리 지금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니까 이 시공간은 쓸데없는 헛소리입니다. 헛된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공간에 앞서신 그 자리, 그 세리의 자리는 5년 전에도 그거요, 5년 뒤에도 그겁니다. 작년에도 그거요, 몇 년 전에도 그거요, 현재 이 자리도 그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턱 일으키는 촉절, 그 자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소식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턱 일으키는, 이걸 일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념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 무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의 바탕자리에서 한 생각, 그러니까 무명하고 우리의 본래 불성자리하고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생각을 턱 일으키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시공간이 다 생겨버려요. 일체만법이 다 생겨버려요. 한 생각을 턱 일으키면. 근데 한 생각이 가라앉으면 일체만법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것은 모습에서 왔어요. 이 모습이 한 생각에서 턱 일으키거든. 그 한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본래 우리 불성자리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헛것이니까 시공간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에 앞서신 그 자리, 슬기자리, 우리로 말하면 불성자리는 모습이 없고 불생불멸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억년 전에도 그거고 억년 뒤에도 그겁니다. 작년에도 그거요, 명년에도 그거요, 현재도 그겁니다. 내가 나기 전에도 그거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도 그거요, 죽고 나서도 그겁니다. 몸뚱이는 변하니까 나고 죽는 것이 있지만 본래 우리 그 자리는 나고 죽는 것이 없으니까 이 점을 정말로 저는 그때 법문을 백공쌤한테 들을 때 이 법문을 딱 들었을 때 눈말마다 감이 칵 와버렸어요. 몸뚱이는 나고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주이멸이 있어요. 그죠? 생주이멸. 생하고 또 주하고 달라지고 멸하고 그 생주이멸이 있는데 우리의 그 불성자리는 이 생멸의 앞서시거든. 그러니까 불생불멸이거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막 깨달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를 쓰는 자리가 무슨 자리다? 빨래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자리니까. 그렇다고 비리비리 방일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저기 엄명거사님 실감이 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나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도 공부할 때 실감이 나야 됩니다. 실감이 나야 이걸 믿던 동 말던 동 할 건데 실감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백봉쌤 맨날 너희는 실감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실감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론적으로 내가 몸뚱이는 생멸이 있어. 작용이야. 묘유라고요. 근데 이 몸뚱이의 생멸을 낮출 수 있는 진짜나 바탕자리는 불생불멸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감을 하던 동, 실감을 안 하던 동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실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을 분별심이라고 해요. 망상이라고 하고 그걸 무명이라고 해요. 이해하십니까? 아름답게 기다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다림. 예. 그래서 실감은 내가 가서 쫓아가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바르게 내가 쭉 공부를 하고 있으면 시절 인연이 오면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는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조바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는 거를 꼬박꼬박 잘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내가 욕을 하든 실감이 안 난다고 불안하든 너무 깨닫고 싶어서 갈등을 하든 무슨 일을 해도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본래의 그 자리, 불성자리, 그 바탕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가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위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모습을 나타내요. 수많은 모습이요. 그러니까 중생으로 치면 사람 모습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곤충도 있고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치면 좋은 마음, 싫은 마음, 선이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뭐 내가 실감해야 된다, 실감나 고요하다, 시끄럽다, 온갖 마음을 다 놔둬. 다 놔두는데 그것은 뭐다? 물방울과 같다. 죽냄비에 퍽퍽 끓어오르는 죽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퍽퍽 끓어오는 죽도 뭐예요? 재질이 죽이에요, 죽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다 죽이에요. 지금 이게 색신도 뭐예요? 불성의 나툼이라고. 그러니까 색신 이대로 법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 이치를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림선언에서 적어도 한 4, 5년 공부하신 분들은 색신은 본래 불성자리의 작용이지. 푹푹 끓어오르는 죽이잖아. 그러니까 요 죽은 끌어올렸다가 없어지지. 근데 죽은 계속 냄비에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색신, 이대로 법신. 그러니까 법신이 온갖 거를 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새말귀에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상색신이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불린다. 그러니까 색신 이대로 그냥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욕을 하든 싸움을 하든 누가 한다? 몸뚱이는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없다? 무정물이잖아요. 성품이 없지 않냐고.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제일 처음 중요한 거죠.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예요.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서 성품이 없다는 건 지혜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성품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몸뚱이 지 혼자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단지 놔두었다 사라졌다 놔두었다 사라졌다 하는 무정물이라는 겁니다.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면 새말귀를 그냥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누가 해? 허공으로서의 나가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들어? 그 자리가 말하고 그 자리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면 이해가 돼. 그지 정원심.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면 또 자꾸 잊어버려. 그런데 요새 이제 겨울에 얼은 땅에서 새싹 돋듯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새싹이 조금씩 올라와. 그지요? 또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이 나고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이 나고 자꾸 그래. 밥 먹다가도 밥 처음에 딱 첫 숟갈 뜰 때 내가 잊어버렸어. 근데 2번, 3번 먹으면서 허공으로서 내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이 났어. 걸을 때도 처음 걸을 때는 생각이 안 났어. 근데 한참 걷다가 보니 허공으로서 내가 걷는다. 이렇게 이제 자꾸만 자기가 익혀간다는 겁니다. 자꾸만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이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전체성자리, 바탕자리가 쭉 연이어서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밀밀이라고 해요. 밀밀. 경전에 보면 밀밀이라고 나오는데 그 말은 비밀할 때 그 밀 있잖아요. 밀도.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꾸준히 가는 걸 밀밀한. 그래서 공부에 우리가 공부를 이제 최종적으로 잘 하는 거는 밀밀하게 공부를 해요. 세밀하고 밀밀하게. 그래서 밀밀하게 쭉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자꾸만 하는 거야. 하면 적어도 한 30% 정도 내가 하루에 만약에 10시간이다 하면 한 3시간 정도 안 그러면 한 30% 정도가 그 임계점, 물이 끓는 그 점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가야 됩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는 되게 힘들게 가야 돼요. 비행기가 그 활주로에서 그거를 뜨려면은 연료를 얼마나 소모를 한다고 하더라. 그때 굉장히 연료를 소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때 자동차 같으면 엑셀을 밟아가지고 해서 어떤 임계점이 딱 왔을 때 비행기가 탁 뜬다는 겁니다. 그 양력에 의해서 탁 뜬다는 겁니다. 그 비행기가 일단 뜨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순조롭게 가거든요. 우리 공부도 그 임계점까지는 자기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무슨 수로 가겠냐요. 왜 그런 과정이 있다가 그 임계점을 탁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그때 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감을 잡아요. 길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더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살이에 무엇을 하든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요새 제가 그 한컴 타자 맨날 독수리 타법으로 하다가 한컴 타자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떠듬 하면서 10손가락 다 써갖고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뭐 독수리 타법 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죠. 이게 임계점이 넘을 때까지는 더듬거리면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계점, 그 고비를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서툴고 힘들면 내가 고비를 넘어야 된다. 임계점을 넘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다. 막 자기를 그냥 닥달을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꼭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모든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턱 일으키는 곡절 이렇게 했는데 일념을 턱 일으키는 그 바탕 이 말입니다. 그 바탕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소식입니다.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이라는 것은 무시이래라는 겁니다. 무시무종이라는 뜻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는 본래 불성자리입니다. 불성자리. 미한 것도 불성자리가 미한 겁니다. 미한 것도 불성자리의 작용이라고요. 깨달은 것도 불성자리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꾸만 그거를 이렇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이치적으로 인생하실 때는 이해도 되고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문지방만 넘어서면 그래도 하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변하는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얽혀 찌들러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언뜻 들으면 그럴 듯 싶은데 납득이 잘 안 가. 서로 납득이 잘 안 간다 할지라도 사실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파악해야 됩니다. 명심하도록입니다, 선생님. 예. 공부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다 이럴 겁니다. 보림선언에서 법회 시간에 일치명이 얘기할 때는 그럴듯해. 그렇지 하다가 문지방 딱 넘어서 돌아서면은 내가 보림선언 가서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들었나. 몸뚱이는 무정물이라네. 그리고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문지방만 넘어서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밝혀놓은 겁니다. 정자연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내가 법회를 보고 이럴 때는 그럴듯 했는데 혼자 있으면 자꾸만 잊어버려. 자꾸만. 그 이유가 뭐야? 변하는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자, 실감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실감이 왜 안 나느냐? 변하는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얽혀 찌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래도 이런 생각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래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서 그래도를 탁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으로 방법도 다 가르쳐줬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이 그래도 병이 엄청나거든요. 저도 다 지내봐서 압니다. 그래도 이 병이 정말로 오래가는 병입니다. 그래도 병. 그 다음 실감병. 이게 굉장히 오래갑니다. 실감이 나든 동 안 나든 동 내하고 뭔 상관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실감 턱 내려놔버려. 실감에 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실감을 턱 버려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감이 와요. 실감을 꽉 붙들고 안 놔주니까
이 막 실감을 하려고 해도 붙들고 안 놔주는데 어떻게 실감이 와? 그러니까 실감 다 놔버리세요. 실감해야 된다. 이거 놔버리라고. 이거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좀 실감을 좀 놔서 자유롭게 놔줘버려. 근데 누가 안 놔줘? 내가 안 놔줘요. 꽉 붙들고 안 놔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래도 실감이 안 나는데 이거 왜 그러냐? 변하는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그 모습에 얽혀서 찌들려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감, 변한다 할 것이다. 실감도 다 내놔버려. 제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나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로 머리가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공부를 놔버렸어요. 너무 못 견디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놔버렸어요. 나는 공부를 놔버리면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요. 그런데 공부를 탁 놓는 순간부터 공부가 됐어요. 참, 이 말은 되게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문자 써서. 이율배반이라고 하나? 공부를 한다. 그럼 공부를 꽉 쥐고 있어. 이 공부를 쥐어야만 공부가 된다. 우리 법계 이해할 거다. 법신자리 꽉, 보는 놈 꽉 쥐어갖고 7개월을 죽을 똥 살 똥 하더니 나중에 놓았어. 니 그럼 미친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래도 처음에는 말이 안 맥혀요. 근데 7개월을 죽을 똥 살 똥 고생하고 나더니 이제 나중에 놓았어. 그거를.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공부를 하겠다. 이거 분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별심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너무너무 깨닫고 싶거든.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나죠. 그게 무슨 물건이라서 이렇게 놓고 안 놓고도 아니고 이 생각에 한번 확 몰입이 되면요. 그 생각을 스스로 못 놓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거. 저 사람 되게 밉다 하면은 그 미운 마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심하게 그래서 내가 막 죽을 지경이야 그냥.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진짜로 놓은 겁니다. 놓으니까 그때부터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잡는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놓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잡는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놓아야 돼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자기 집착이라 집착. 그러니까 실감해야 된다. 이거 집착이에요. 집착. 놔버리세요. 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라면 공부예요. 근데 내가 막 이 악물고 공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갈등이에요. 갈등.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래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탁 나버려. 부처가 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부처 변한다 할 것이다.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오면 조사를 죽인다라고 조사어록에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모습을 부순다는 얘기거든요. 모습을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심을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벌써 이미 다 선생님의 방법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내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왜 그럴까? 변하는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얽혀서 찌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습을 자꾸 놓아야 되겠지요. 모습을 자꾸 놓아야 됩니다. 모습을 뭘로 놓을래? 모습 공식으로 자꾸만 놓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알았을 겁니다. 또 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법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분별이 사라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거 어렵습니다.
분별상 이것만 떠내는 논인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명자 그 명자에 딱 들어붙어서 이런 명자 이름자에 딱 들어붙어서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 때문에 이름자 놀이 명자 놀이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명자 놀이를 하는 건 좋은데 이 몸뚱이 자체가 실감한 것이 아니거든. 예를 하나 들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영사막에 나오는 그림자와 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정체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그러한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부수기 위해서 성품이 없다느니 변하는 거라니 가진 말을 다 해도 그럴듯하게 알아듣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되돌아서 이거 나다 내 몸이다 이런 식이란 말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색성향 미촉법이요. 그러니까 육진경계를 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그 육진경계가 전부 다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해서 자꾸만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거를 수없이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하면 분별이 어떻게 되냐 좀 사그라집니다. 근데 자기가 머리로만 들어가지고 그래 그렇지 그렇고 말고 뭐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것이 아니라서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공부는 보림선언에서 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내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 22살에 만나서 지금 68 아닙니까? 그러면 구력이 몇 년입니까? 46년입니다. 그러죠. 46년인데 여기서도 5년,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딱 되돌아서면 내가 불법을 공부해서 뭐가 달라졌냐? 내 살림이 뭔가? 한번 내놓아 보려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네. 그거는 뭘 해서 그러냐면 머리로 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언어 문자라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이니까 달이 있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편을 보고 직접 자기가 달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을 자꾸 본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우스갯소리로 하도 세월이 빨라서 손가락을 딱 달을 가리키는데 달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손가락도 틀린 거지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요새는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서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도 있던데 분별상을 떼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 가면 분별이 곧 진심이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분별상을 떼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름자 무조건 붙들어서 내려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부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다 이름이거든요. 이름이에요. 상대성에는 뭐가 붙냐면 이름이 붙어요. 이름이 붙어야 그것을 말하자면
지적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름자에 딱 들어붙어 버려. 그래갖고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일 이름자에 들러붙는 것이 몸뚱입니다. 이름자 중에서 울트라 캡숑이 이 몸뚱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몸뚱이가 아프거나 몸뚱이 나를 보고 막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못 참지요, 우리요. 저 사람이 변하고 헛것이 내 몸뚱이를 보고 말을 하지만 이건 내가 아니지. 이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바로 직격탄이 날아갑니다. 그냥 비위가 상해버리고. 그래서 자체성이요, 이 이름 중에서 가장 울트라 캡숑이 뭐냐면 몸뚱이라요. 몸뚱이를 이꼬르 나라고 생각하는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이름자 놀이, 명자 놀이를 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참 백봉쌤 대단하신 분이죠. 이 몸뚱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나라는 것이 그냥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뚱이 나라는 것이 잘 돼야 되지요. 잘 돼야 되니까 이름자 놀이, 명자 놀이를 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하는 이 이치가 그렇게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그러나 명자 놀이를 하는 건 좋은데 몸뚱이 자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맨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진짜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하나 들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영상학에 나오는 그림자와 같이 일체를 모두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진짜로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지 않아요. 어느새 우리 쏙 들어 앉아가지고 이거 진짜인 줄 알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명자, 분별심을 부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성품이 없다, 변한다, 온갖 말을 다 갖다가 듭니다. 그러면은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알아듣다가도 나중 가서는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되돌아서 원상태로 회복이 돼버립니다. 이거 휴지통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휴지통을 50년 동안 왼쪽에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에 놨다고 휴지통을 오른쪽 가서 버릴 수 있나? 휴지를 못 버려요. 보림선언에 와서 1년 공부했다고 갑자기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고 가짜고 나는 진짜 허공으로서 나다 이거 되냐? 안 됩니다. 그거 우회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공부는 본래 내가 불성짜리고 본래 내가 부처짜리예요. 그러나 워낙 이 두꺼운 구름이 이렇게 말하자면 겹겹이 쌓여 있어서 햇빛이 안 비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 하나 칠흑 같은 어둠이라 지금 우리는요.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했다고 그 어둠이 거쳐지냐? 안 거쳐지지. 그런데 이제 그 어둠을 거쳐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불을 켜야 되는 거죠. 등불을 켜면 일시에 그 어둠이 물러나죠. 등불을 켜는 것이 바로 내 성품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자꾸만 연습을 해. 자꾸만 연습을 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모습 공식. 여기서 잠깐만요. 요 뒤에는 다음에 있는데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그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떻게 해서 몸뚱이 때문에 이름자 명자 놀이를 하게 되는가를 한번 이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입니까? 네. 자, 아마 여기 계신 도반님들은,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오래 하신 도반님들은
제가 이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보실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 불성자리입니다. 이 칠판이, 하얀 칠판이 불성자리예요. 이 불성자리에 온갖 것이 다 나타나죠. 산도 나타나고, 지구도 나타나고, 별도 나타나고, 사람도 나타나고, 고양이도 나타나고, 개도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도 다 헛것이죠. 다 헛것이. 본래 나는 이런 불성자, 텅 빈 자리, 텅 빈 자리. 그 다음에 나오는 허공의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이거는 정말 공리를 이해를 해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설명이 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기라고. 자, 이렇게 텅 빈 거, 아주 이런 나의 불성자리에 한 생각을 일으켜요. 한 생각. 한 생각을 딱 일으켜요. 한 생각을 딱 이렇게 일으켜요. 한 생각을 딱 일으켜버리면 나다, 이렇게. 나라는 한 생각을 딱 일으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 생각, 이 동그라미를 한 생각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나다, 이렇게 되면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갈라지지요. 김영남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네. 예. 본래 이거는 우리 불성자리거든요. 불성자리라서 텅 비었어. 모습이 없어. 그런데 나라는 한 생각을 딱 일으켜. 나다. 근데 이 나라는 것이 제7식이라고 하는데, 그 무명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습에 반연을 하지요. 나라는 한 생각을 딱 일으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기 원명거사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딱 나라고 한 생각을 일으키면요. 안과 밖이 생깁니다. 네. 참 안과 밖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안이 됩니다. 여기 밖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본래 여기에 안과 밖이 없었어요. 그지요? 안과 밖이 없었는데 나라는 경계를 딱 한 생각, 경계를 그어버리면 나라는 한 생각, 나는 안이 되고 나 이외의 것은 밖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주가 되고 능이 된다고 하지요. 능, 소. 요거는 객이 됩니다. 나로 봤을 때는. 능이라고도 하죠. 능, 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일체만법이 벌어집니다. 1년 만리풍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시공간도 일어나고 온갖 것이 다 일어나고 세상도 일어나고 온갖 것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나라는 것은 뭘 보고 나라고 할까? 이 몸뚱이를 보고 자꾸 나라고 하거든. 지금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그 위에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냥 편안하게 해서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든. 나를 반연해서 몸뚱이를 반연해서 일으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무조건 주체야. 나는 무조건 능이야. 나 위의 것은 전부 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부 소가 돼가서 어떻게 안과 밖으로 나누고 주와 객으로 나눠버려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나다,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이 아상이라고 하지요. 아상. 사상 중에 아상이 뭐냐면 가장 기본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네 가지를 총합하면 아상이 됩니다. 아상.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요 한 생각이 일체만법을 일으켜버립니다. 일체만법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을 거두면 어떻게 되나? 일체만법도 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백범쌤한테 오기 전까지는 이런 걸 몰랐거든. 전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 근데 맨날 세상에 있나 없나? 세상에 있나 없나? 요거는 되게 궁금했거든.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야 가짜야? 요건 되게 궁금했어요. 이 세상.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그때 내가 생각을 못한 것이 뭐냐? 나는 자꾸 밖을 쳐다보고 있었죠.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렇게 분별을 지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내 시선이 맨날 밖을만 쳐다봐.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문제 해결되겠냐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무엇에서 해결이 되냐면 요 한 생각, 나라는 한 생각을 낮은 것을 뚫고 들어가야지. 원래 이 나라는 한 생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과 밖이 있나요 없나요? 나와 세상이라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허공 스크린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허공 스크린에 나는 관객이 아니야. 요거는 지금 요 동그라미 안에 있을 때는 나는 맨날 관객이거든. 바깥을 쳐다보는 관객인데 요것이 사라지면 나는 요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배우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영상학으로 들어간다. 들어가고 나올 것도 없어. 뭐만 없애면? 이것만 없애면. 분별심만 없애면. 나라는 분별심만 없애면. 그래서 이것이 싹 본래 헛것이구나. 그렇게 딱 해가 보니까 안과 밖에 없네. 나다 세상이라는 것이 둘이 아니네. 근데 내가 이거를 몰랐단 말이죠.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늘 바깥에만 쳐다보면서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선과 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맨날 이랬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때 뭘 물어봐야 되냐면은 내가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는 한 생각이지요. 한 생각이에요. 내가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가를 그거 진짜로 물어봤으면 진짜 철학자 됐겠죠. 근데 그 글을 군번이 아니에요, 제가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있다 해서 딱 동그라미를 경계를 지어놓고 분별심을 일으켜놓고 여기서부터 계속 질문을 하네. 내가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이 해결이 나냐고. 질문 해결 안 나죠. 왜? 여기에 이미 경계를 쳤다라는 거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안과 밖을 나누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는가? 이 질문을 못 해본 거예요. 내가 있는가라는 이것이 정말 지어진 거를 되돌아봤을 텐데 못 봤거든. 그래서 내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그 내가 무엇인가? 그 내가 무엇인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못 해봤다는 거야.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봤으면 스스로 내가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어쩌면 그래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불법의 말하자면 가장 근본인데 이 분별심이라는 것을 뭔 수로 알겠나요? 스승이 안 계시면 뭔 수로 이거를 알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지금 나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것이 아주 견고해요. 내가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너무나 견고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밖만 쳐다보네. 나는 아니 되고 밖을 자꾸 쳐다보네. 내가 맨날 주체가 돼 있네. 주체일 내가 없는데.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이 서서히 말하자면 녹아내린다고 하나? 본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 점점 지혜가 생기는 거지요.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사라지죠. 점점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그러니까 밖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화살표가 이렇게 가죠. 자꾸 밖을 보던 게 자기한테로 자꾸 가죠. 그러면 세상이 내보고 나 세상에 네 바깥에 내가 있어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괜히 내가 내 바깥에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원씨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내보고 네 바깥에 내가 있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다. 괜히 내가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내 밖에 세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내가 일으킨 분별심 쪽으로 내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별심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자꾸만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 작업을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내가 분별심을 한 생각, 그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명거사님 실감이 안 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그렇게 변한다 할 것이다 어떻게 하냐고. 실감해야 되는데 그거 되게 아깝잖아. 놔버리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감 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예. 실감 좀 자유롭게 놔주세요. 왜 실감을 원명거사님이 딱 붙들고 안 놔주나요? 실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감 변한다 할 것이다. 실감에서 놓여나라고. 그 실감에서 자기가 실감해야 된다는 그것을 자기가 꽉 거기에서 얽매여 있지 않냐고. 본래 자유인데. 실감에 얽매여 있지 않냐고.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